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구업체 41조 교통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정에 따라 노원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심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실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모준 도시계획부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각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의 도시계획은 3회를 개최해서 5건의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심의, 자문을 갖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적 2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 1동 수락산적 주변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이 7만 83제곱미터로 96년 12월 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설악산역 주변 지역의 위상이 지구중심으로 격상되고 기존 지정된 특별계획의 효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금년 5월달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 구성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간판 정비 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위험 불법 간판을 적법한 LED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민센터 및 부동산 정보과 등 영업인허가 부서와 음식, 이미용협회 등 유관단체의 안내문 발표 및 구소수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한 바 있으나 실적이 부진해서 현재까지 2개 업소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비용 지원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5개구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집값도 높고 그리고 또 살고 싶은 이런 구들이 공통점을 제가 좀 용도 지역에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 노원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비해서요 상당히 3개구, 4개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노원구는 지금 상업지역이 한 2.7% 정도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강남 3구, 4구 평균 몇 % 정도 되지 아시나요? 상업지역이?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요. 서초구가 한 2.8% 정도 되고요. 강남이 4.2% 정도. 그 다음에 송파가 6.7%, 강동이 2.74% 정도 상업지역이 되고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면 뭐냐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거의 500%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상업지역은 800% 쓸 수 있고 1000%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 노원구는 거의 가장 많은 지금 종이 3종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 1, 2종 좀 있고 3종. 그죠? 그러면 이 살기존 3구, 4구가 거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같은 면적에.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이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생각을 좀 해봤는지. 현재는 도시기본 자체가 2030입니다. 그래서 미래 2030에 맞춘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2040 검토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착수를 하는데 그때 갖고 노원구에 갖고 2030에 대한 발전 계획을 갖고 만들어서 이제 건의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11월 달 한 12월 달에 착수 보고를 갖고 구청장이 주재로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부분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어떤 장기 플랜을 짤 때 상업적으로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노원역 주변에. 근데
서울시에서 그냥 하는 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강원대 역세권이라든가 노원역이라든가 뭐 수락산 지역이라 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준주거 지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건의하시고 예.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주민들이 가장 지금 불만인 게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그 용적률은 굉장히 종상향이거든요. 뭐 3.5 그룹제로 뭐 어떻게든 갈 수 있어요. 그 준주거 지역을 올려주면 송파구도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달라 상업적으로 뭐 정을 뭐 높여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들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원구에 선제적으로 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재건축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이번 도시발전 용역을 그 미래도시과에서 넘어가지만 그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도 상업지역도 확보를 하고 또 준주거 지역도 지금 수락산 입구 주변에는 전부 다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구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용도 지역도 상업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일로 주변에 뭐 하계역 센터에서 그 다음에 노원역 뭐 공릉동 쪽은 뭐 공릉역 주변 그쪽을 준주거 지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올리면 기부 체납을 통해서 그 3분역 정도는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저희 노원구 들어와서 중심 노원밖에 없잖아요. 노원역 주변. 준주거 지역이면 상업지역도 들어서고 좀 아파트도 올려서 뭐 집값도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원구 재정도 좀 얼마 안 되겠지만 뒷받침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그런 부분을 옛날 뭐 80년대 그때 기본계획에서 지었다 해서 뭐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강북은 영원한 강북이죠. 근데 다만 그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을 시장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주장이라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안을 마련을 해갖고 그래서 그 안을 갖고 지금 노원구 자체에 갖고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한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갖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지역이라든가 그 종상할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갖고 파악을 해서 그 안을 갖고 마련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뭐 정말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상향에 대해서 용적 높여라. 예. 하여튼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요. 예.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예. 예,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들이 많은데요. 그 미집행에서 부지 소유자들은 불만 어느 정도인가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가 되게 되면 구청에서 땅을 사지 않으면 대지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미집행으로 인해서 부지 소유자들이 부당한 재산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불법 유동광고물 네. 은하의거리 뭐 중심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살포가 되고 있어요. 연말 기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상시 평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동반이 이제 2개 팀이 있어요. 차량이 이제 2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2개조를 기동반 2개조를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도 지금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저희들이 그 현수막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은 전부 폐지를 하고 수거 보상제를 확대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입인까지 포함해서 한 1억 2천 정도 기금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단속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많이 좀 안 나오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징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체납비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각 25개 자치구 각 구가 똑같은 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특히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한 10억 정도를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실적이 낮은데요. 뭐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그 독촉 보고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압류가 없어요.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해서 하여간 그 독촉 보고서나 그 압류를 할 거는 계속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일일이 확인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에 시비, 구비, 업소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당할수록 저희 구비,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2016년 때는 구비가 36%, 시비가 53%, 업소는 10% 하고 있고요. 2017년도는 구비가 90%에 육박해요. 그리고 시비는 없고, 업소는 10% 그대로. 18년도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구비가 64% 들어가 있고요. 시비는 25%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비가, 물론 간판 개선 사업에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구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거 서울시에 좀 강력히 건의해서, 이게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간판 개선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원님 지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판 개선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시비를 충분히 받아오면 좋은데 시에도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전부 주지를 않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뭐 이게 좀 실적이 좋은 구만 이제 10개 구로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 구는 이제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어쨌든 좀 내년에는 좀 그런 것도 한번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 좀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요. 저희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간편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게시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지정된 게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공 현수막과 상업용 현수막을 이제 구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업용 현수막에는 그 광고비를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만 9,800원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을 보니까 그 좀 제법 긴 기간의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기간 설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15일에 하면서 교체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재해 목적이나 풍수해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공공 게시대가 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자리가 나오면 좀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수막의 그 설치 기준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그 신청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심의위원회 그 현수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네. 신청을 받아서 요거는 된다 안 된다를 네, 그렇습니다. 선별하는군요. 네. 그러면 혹시 게시에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게시는 우리 이제 지역에서 그 알림을 해야 될 걸 먼저 1순위로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뭐 정당이나 정당인 또는 뭐 그 일반 단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알려야 되는 주민을 위한 알려야 되는 공공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게시를 하는 목적은 우리 노원구 구민이 꼭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게시를 한다고 목적을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랫동안 예를 들어 그 지금 말씀하신 재해나 풍수 외에 오랫동안 게시가 돼 있을 때 그 수거 15일 만에 그냥 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거를 일제히 하나요? 아니면 하라고 하나요? 의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가 원래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착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들이 공무원 브라스를 통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이 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원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은태 의원입니다. 신동원 의원님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현수막은 도시관리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현수막은 시설공단에서 예, 서비스공단에서 관련. 그러면 가태료 부과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서비스입니다. 예, 수익 사업 때문에 넘어간 공공예시대는 이제 그 현수막 걸 때 무료로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거의 그 공공용 현수막만 수리 보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공공 현수막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상업용 현수막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서민들한테 13만 8천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고 또 광고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공공용 현수막보다 상업용 현수막이 그 자리가 또 좋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공공용 현수막은 109개에 213명, 상업용은 20개소에 100명. 2017년도 마찬가지고 16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공공용 현수막은 집행부 홍보 위주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걸다 보니까 또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갖고 건거를 갖고 공공에서도 잘못하면서 민간인들 건거를 뗄 수도 없잖아요. 이들은 왜 잘못하면서 왜 갖고 이제 우리가 갖고 이제 건거는 갖고 떼냐라고 이제 거꾸로다가 민원이 갖고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공공에서부터 잘못을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필요하게 되면은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필요성이 갖고 요청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갖고 검토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청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현수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3만 8천 원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절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또 상업용 현수막 그 게시대도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임시회 때 추경 때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상업용 현수막을 공공 현수막에 준하여 형평성에 맞게끔 좀 더 이렇게 더 세우면 안 되겠느냐. 근데 2019년도 예산 심의에 올라온 거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상업용 현수막이 13만 8천 원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려서 더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공공용 현수막에는 주민을 위한다고 광고 홍보를 하면서 상업용 현수막을 이렇게 그 자리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활성화도 지금 만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상업용 현수막도 공공용 현수막의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공단에서 또 국장님이 이야기해도 신경을 안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갖고 확장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서비스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명을 이제 뭐 공공근로나 아니면 기관근로를 뽑아가지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아니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원국민 중에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그럼 그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뽑나요? 저희들이 아마 그 뭐 공고를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심의해 보니까 30명을 뽑아서 이거를 지금 수거 보상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21명에서 30명을 늘리는 거죠?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예, 지금 금년도에 7,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조금 뭐 늘려도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를 단 몇만 원이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네. 좀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일부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관계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들 올해까지 하는 그 직원 협업 제도가 있어요. 네. 직원들 뭐 아침에 출퇴근 하면서 뛰고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예전 포상을 해주고 했는데 그건 내년에 다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좀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수고보상제를 확대하는 목적도 그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는 시의 선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간판 교체 사업이 이제 시 예산이 일부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는 광고물 기금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물 기금으로요. 예. 그렇다고 하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와 같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주말에도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높이 달고 이러는 거는 수거 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전선주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러면 안전 같은 게 문제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불법 유동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입간판 이런 것은 가로정비 사업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요? 입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입간판하고 에드벌룬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나가다 보면 시비가 없습니다. 이게 입간판하고 특히 에드벌룬 같은 경우 에드벌룬 에어라이트는 이제 시비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인데다가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거까지 단속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LED 광고판 예. 그거를 철거한 적 있죠? 전체적으로. 예, 얼마 전에 한번 고정 광고를 불법 고정 광고를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LED 광고판을 철거하게 된 그 동기가 뭐 빚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약간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불법 광고 LED 판을 철거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던가 에드월린 이런 것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간판, 그다음에 노후 간판, 이형 간판, 그다음에 민원 위주 간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빗공해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 업체에다 이제 용역을 줘서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왜냐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장비가 뭐 크레인이나 이런 걸 다 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리 정비라든가 이런 지금 불법 유동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걸 좀 제재는 제재해놓고 이것이 늘어난 걸 또 우리가 다시 단속하고 또 부과하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좀 깊여서 좀 허용을 해줄 만큼은 어떤 규격을 정해서 허용을 해줄 만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입간판이라든가 주위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준 개선이라든가 개정을 갖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부과되면 범칙금 내야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 내고 또 안 내놓은 거 아닌데 또 내놓습니다. 또 지다음 또 내놓고 정기할 때 또 이렇게 또 실어가면 또 만들어 또 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간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10%잖아요. 이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씩 뜬금뜬금 있는 거나 아니면 몇 개씩 있는 곳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같이 간판으로 LED 간판으로 교체가 되고 하면 굉장히 미관상 깨끗할 텐데 이게 지금 약 2건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분도 지금 여시고 중앙이라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안내문 배포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시고 중앙에 유생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직접적으로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단지를 배포해보지만은 사실 잘 안 읽어봅니다. 예, 그냥 휴지 쪽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한 이 전체적인 미관을 저희가 생각해서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쪽만 그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조금씩 있는 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충분하게 홍보하고 해서 또 이렇게 유도해서 그분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부터 한번 상향을 갖고 검토를 해서 좀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지를 한번 개선 방안을 갖고 이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놓으면 예쁘고 잘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LED 간판 돈인데 어쩌고 80만 원 보조해준다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 광고물, 보존 광고물 이런 홍보물 전체적인 걸 한번 통틀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관리 실적에 보면 그 305건인데 아까 지금 제가 금방 받아가지고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벽보가 많은지 현수막이 많은지.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현수막이 많습니다. 네. 지금 1m 평당 1m 이상에서 이렇게 2m 이하는 12만 원. 면적에 따라서 3m 이상에서 5m 미만은 24만 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지금 부과를 하신 거지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 지금 제가 어디 자료를 찾다가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우리 어제 최은남님도 좀 질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지금 잘못 왔어요. 아시죠? 이 자료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이게 2018년 1월 5일자로 우리 노원구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노원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18년 1월 5일 전부 개정 해가지고 재정과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 금액과 내용이 다 틀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료 요청 지금 나가 빨간색으로 한 게 지금 현재 바뀐 금액이고 그럼 이 금액으로 지금 부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300억건에 대한 작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올해 지금 2018년도 300억건에 대한
과태료는 전면적으로 잘못 부과한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들이 8월걸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상위법 법까지 다 뒤져봤어 가지고 내가 잘못 보고 있나 해가지고 계속 봤는데 금액이 틀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잘못된 금액으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문제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이 자료 제출하신 한 거하고 부과한 자료에서 상이한 것은 저희들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주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올해 8, 9월 달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내가 그래서 현수막이 얼마, 전단지가 얼마를 부과하라고 이거 부과하고. 일단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린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맞고요. 이 지금 저희들이 제공한 이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예, 서면으로 보고해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해 주셨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뭐 금액이 잘못 부과한 거는 엄청나게 지금 실수를 하시고 잘못하신 건데 지금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준 자료가 지금 개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국장님도 뭐 하늘이 이렇게 들으시는 건 내가 옆에서 봤는데 이런 거는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막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확인해 갖고 그건 예. 서면으로 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보물 부착 시트가 3,400만 원. 총 금액이 지금 뭐 거의 얼마예요 이제 1억 5천만 원에서 이제 내년 2억 원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그 거의 부지는 소각상공인입니다. 거의 뭐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시면 뭐 헬스클럽들이 많고 올해 아까 얘기했던 21군데 과태료 부과받은 데가 헬스클럽들이 그 많은데 그 지금은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헬스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먹고 살겠다고 지금 매일 뭐 이 버스 정류장, 전봇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뭐 계속 넘어가는 건데 지금 떼고 나면 그 아까 이제 수거보상제를 해서 떼고 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습니다. 뭐 전봇대를 보면 뭐 자전거 거치대든 지금 요게 시트 지금 불법 공보물 부착 방지 시트에다가 설치해도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원래는 요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붙이고 나면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버스 정차대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있는데 지금 저 뒷면 쪽에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불법적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비어 있는 공간, 이 버스 정차대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전 지금 버스 정차되고 아마 지금 청장님의 개인 사업으로 지금 BRT 그 버스 종류도 이제 110개소 해가지고 12억을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지금 하신 공간입니다. 이게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뭐 지금 새로 설치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이렇게 어느 제가 이제 외국에 뭐 뭔 일이 있어서 자주 나가서 보면 도로 같은 데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지하철역이나 보면 뭐 엄청나거든요. 어디든 이게 지금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근데 한 달 정도든 뭐 3주든 해서 그 금액으로 좀 저렴하게 아까 현수막 거치도 뭐 13만 얼마인데 좀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것도.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이런 거를 이번 이 12억을 들여서 이게 설치할 때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교통행정과랑 아마 그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매번 뭐 떼면 붙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보다는 그 뭐 먹고 살 수 있게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본시민은 아니지만 소위원회가 그 도시관리과에서 심의를 받고 이게 갖고 제대로 갖고 이제 그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건 나중에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갖고 그거는 이제 측정을 할 때 그쪽 부서에서 이제 조금 갖고 관련한 부서에서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렴하게 좀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뭐 이렇게 업체 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진짜 자영업자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한다고 해서 붙이는 것이고 할인하면 할인한다고 붙이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뭐 어디에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저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금액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받으면 거기다 이익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 수고보상제가 뭐 광고물 뭐 정비 사업이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단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더 나중에 더 이익이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이번에 한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전체적으로다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계획할 때 그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12번에 대학과 연계한 도시활력 증진 캠퍼스 타운에서 작년에 그 인덕대 우리 그 사업이 그 처음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제가 질문하기를 거기 국수에 운영하는 가게가 뭐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그 작년에 그 사업비에 비해서 한 거의 배로 그 사업비를 하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거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좀 장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공릉초등학교에서만 했었고요. 올해는 공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공릉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도로상도 좀 저희들이 일부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조금 뭐 인원은 좀 늘었고 어쨌든 간에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은 사실 이제 이게 그것까지 그 제작에 미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뭐 공릉초등학교에서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어쨌든 하여간 거리까지는 좀 끌고 나갔습니다. 주변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좀 했는데 주민들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큰 뭐 호응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좀 활성화는 된 것 같습니다. 거리까지 끌고 와서 그런 어떤 그 페스티벌을 했다는 건데 그 주민들이 이제 많이 와서 호응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호응이 많아야 사실은 그 거리에 홍보가 돼서 여기가 국수거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이용까지가 연결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상인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네. 접촉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좀 내년도에는 좀 그 노원구에 있는 각 대학교에서도 좀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이제 창업 페스티벌이니까 국수가 꼭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하여간 내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계속 그 상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뭐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아니 어떻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줍니까? 그 공모에서 이게 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3개년간 15억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창업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또 직접 상인들과 또 그 주민과 뭐 이렇게 다 공무원 여러 가지의 그 요소가 합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 발상은 굉장히 좋아요. 발상은 그 시 공모를 해서 창업하는 학생들이
발상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요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그다음 이제 표현이거든요. 발상과 표현이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서 결국엔 그 거리에 활성화를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이 상업적인 도시를 창출을 해서 상업적인 사람 그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역시 하나의 또 우리의 문화의 거리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15억에 대한 그 사업비를 하면서도 큰 그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2회를 거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한 해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하면서 3개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조금 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서로 해보고 또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도 한번 좀 묻고 거기 주차장 방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국수를 먹으러 가는 그 소비자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차 문제에서 CCTV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주거 지역이니까 그러면 다른 주거 지역의 그 칸에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도 가보면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줘야 소비자들이 또 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그 활성화는 어려워요. 단지 국수의 그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15개를 가지고 거기를 국수거리다 라고 하기는 너무 좀 아니 말고 창피한 그런 그 제목이거든요.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 네네. 그러니까 요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국수거리로 지명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 발전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처음과 3년과 그 15억만큼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남은 기간에 지금 한 5억 원어치 했다 그러면 한 15억 원어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투는 것들이 다 반복이 되는데요. 불법 광고물 수거고 상태. 아까 저 답변하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현수막 덮고 광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현수막 이런 것들. 그런데 제일 머리 아픈 게 또 있어요. 예,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된 것이긴 한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대는 거죠. 명함 형식으로 된 불법 광고물. 그거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그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거를 좀 근절시켜달라 했는데 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한 장당 10원씩 하던 거를 30원으로 올려서 근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받은 거를 수정해서 요금을 올려가지고 실행하신 건지 뭐 물론 여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닐 것이고요.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쓰레기고 그죠? 들고 있으면 불법 광고물이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라든지 결과도 여기서 알고 있어야 그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예산도 뭐 이쪽에서 조금 부담을 한 건지 그쪽에서 전적으로 한 건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 답변을 좀. 네네. 일단 그 명함에 대한 그 수거 비용은 30원으로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사항이 그 오토바이 그 이제 차적 조회나 오토바이 조회나 이런 건데 사실 굉장히 그 잡기가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 직원한테 뭐
공문을 갖고 와야 뿌려서 홍보를 해서 찍어만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한테 달라. 그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약간 협의해서 아니 그런 거는 좀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불법 광고물이에요. 그런데 주로 명함형으로 뿌려지는 광고물들은 보기 난처한 그런 광고물들입니다.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이들이 봐서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주로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 근절을 해야 된다. 교육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협업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말로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하게 되면 그 전화를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수거가 됐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이제 수거를 해서 그 전화번호 알려줘서 그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유동 광고물 현수막 이게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는 벽보가 제가 많습니다. 벽보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43만 7천 개나 나와요. 현수막보다 개수로 봐서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냐면 이 현상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현수막은 2015년도에 엄청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벽보만 유일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처음에 29,995건이었던데 이게 지금 정비 실적입니다. 근데 정비가 이 정도 됐다고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개척하는 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9,995건에서 44만 7,265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정비가 이렇게 불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극단의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동원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창업 페스티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은 왜냐하면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체감만 조금 느끼게 다르다는 뿐이지 사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지금 공릉동에 월계동에서부터 공릉동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사업도 국책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 현안을 잘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계획하고 예산만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실생활과 멀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이라든지 계획하는 것들이. 그렇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로 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인덕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복수거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생들의 창업입니다. 창업. 사실은 인덕대학교에서 시비로 예산을 받아오는 거 말고도 학교 자체 예산도 여기 투입됩니다. 학교 자체 예산도 투입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스티벌을 통해서 1년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홍보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협조가 안 돼서 공릉초등학교로 들어갔어요. 이 페스티벌 행사를.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그 회의도 주관하느라고 저도 여기 사실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국수를 판매하는 국수집은 사실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9개 정도 되는데 거기 협조하는 분들이 15분 정도 돼요. 그 숫자가 조금 많고를 떠나서 왜 이것이 선정이 되느냐. 작지만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가 섞여 있고요. 또 그 인덕대학교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 취업만 하도록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국수를 주제로 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서 받기 위해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니까요. 제가 그 지역에 잘 알잖아요. 그 학교에서 뭔 행사 하던데 시끄럽고 떠들고 하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기 들어가서 하느냐. 관변날집 몇 명. 거의 처음에 할 때 그랬어요.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 부스 해놓고 이제 아이들 그 과별로 교수님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학생들.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받고 그걸 바꾸라고 했어요. 바꾸라 해서 끄집어내라고 바꾸라고.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외부 사람도 보고 공무도 해가니까 그런 거 하던데 이렇게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했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1안이 아니면 2안, 2안이 아니면 3안, 3안이 아니면 4안 대책을 세워야죠. 그냥 주민들이 뭐 거기 우리 집에는 안 돼. 이런 거죠. 님비 현상. 좋아. 그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루도 양보 못 해. 그리고 벽을 넘지 못해서 들어갔다고 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벽을 못 넘으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죠. 그거를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 시예산이고 그쪽에서 다 주관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또 페스티벌 내년 할 거고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 최대한 알리는 효과만큼은 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부스를 바깥에도 쳐서 첫 번째 행사에는 부스를 안에만 쳤어요. 부스도. 근데 이번에 조금 좋아진 게 밖에도 쳤어요. 밖에 부스를. 그래서 이 부스가 뭐 90개 정도 몽골 텐트를 쳤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좀 잘 제고를 하셔서 정장소가 없으면 공릉 일동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 그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문화. 거기에도 잘 연구를 하면 공릉 초등학교에서 했던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거의 많이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해도 협조를 구하고 해가지고 좀 알리는데 그 페스티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지난번에 페스티벌 하고 이번까지 1년 동안 그 주민들하고 그 대학교하고 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그다음에 그 대표자 가게에서 또 모집해서 오시라고 해서 또 회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거 제가 1년 동안 물론 이제 선거도 물론 상반기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의원님 참석해 주세요.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연락을 해주시고 주민 협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그 국수거리에서 장사하는 그분들만 부르지 말고요. 그분들은 장사하느라고 생업에 바빠서 아이디어 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 그런 생각 없어요. 그분들은 주차나만 해결해주면 끝나. 우선 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 부담 없이 국수 팔게 해달라는 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그 공릉도 일대에 정말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참여시키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그 디자인 교수만
뭐 맨날 하지 말고요. 또 다른 분들 창업하고 관련된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론 이제 잘하신 것도 내가 보니까 드론도 했고 체험을 드론도 했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3D 체험도 뭐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뭐 안 해봐서 안 봤는데 사진상으로 앞으로는 정말 그 4차 산업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대학생들한테는 이런 그 앞으로 가야 할 산업 혁명에 그분들이 산업 혁명을 할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 4차 산업에 연관된 그런 것도 그 국수라는 주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또 4차 산업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데다 관심을 써서 정말로 뭔가 그냥 뭐 예산 따왔으니까 그냥 행사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대 결과 그렇게 표면적인 것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정말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1년이 남았으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2017년도 불법 광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2017년도에 불법 광고를 좀 자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엠보심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요. 동일로변의 금연마크 네트워킹 금연거리하고 월계동 아기 소망길 그 삼신 할매 배경을 해가지고요. 총 38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하신 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 시대, 혹시 공공개 시대 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자리라고 지정한 자리가 있나요? 저희들 특정 정당에 관련해가지고 뭐 자리를 뭐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여기 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정당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구분 없이 그거는 게시를 해드립니다. 자리만 있으면. 근데 이제 지금 특정 정당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끝나면 바로 또 신청을 해버려요. 바로 또 게시 그거를 또 신청을 해요. 아니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보를 들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거 걸 수가 없다 주민들이. 정당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게시를 마련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현재에도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게시대를 지정석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업용 게시대처럼 사용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겠고요.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